1949년에 애니악 컴퓨터가 파이 값을 2037자리로 계산하는데 7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동일한 작업을 0.5초 안에 할 수 있죠. 이 기적적인 속도의 성장은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전자장치 내부의 작은 장치로 가능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스펫이라 불리는 트랜지스터 타입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스펫의 작동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모스펫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이 전류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는 전기 구동식 스위치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모스펫도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라는 순수한 형태는 매우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재료에 일정량의 불순물을 주입하면 전도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불순물을 추가하는 방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의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실리콘의 내부 구조와 도판이라고 알려진 불순물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수 실리콘은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도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추가 전자가 있는 불순물을 실리콘에 주입하면 결과 물질의 전도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을 N형 도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 적은 전자가 있는 불순물을 첨가할 수 있고 이것은 순수한 실리콘의 전도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P형 도핑이라고 합니다. 불순물 농도가 낮을 때는 도핑이 낮거나 가볍다고 합니다. 반면에 농도가 높을 경우 도핑이 높음 또는 무겁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스펫의 작동법으로 돌아가 보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도핑하면 모스펫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P지역에서도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자유전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수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모스펫에서 왜 소수 캐리어들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Pn 접합이 형성될 때마다 N 영역의 초과 전자는 P 영역의 구멍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Pn 접합 경계에 구멍이나 자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공핍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현상이 모스펫의 Pn 접합면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제 모스펫을 가로질러 전원셀을 연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우측 Pn 접합에서 전자는 셀의 양극 측에 이끌리고 구멍은 멀리 이동합니다. 즉, 전원으로 인해 우측 공핍 지역의 폭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모스펫을 통해 어떠한 전자 흐름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모스펫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여 모스펫에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콘덴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콘덴서 안에는 절연체로 분리된 두 개의 평행 금속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DC 전원을 공급하면 전지의 양극 단자가 금속 플레이트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 전자는 다른 금속 플레이트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전하 축적은 플레이트 사이에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콘덴서 플레이트 하나를 모스펫의 P형 기질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표시된 것처럼 전원 공급 장치를 모스펫에 연결하면 콘덴서처럼 전자가 금속 플레이트를 빠져나갑니다. 모스펫에서는 이러한 전자가 P 기질로 분산됩니다. 전자 변이 때문에 금속판에서 발생하는 양극 전하가 보인 바와 같이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P형 영역에서도 일부 자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량성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장은 전자를 상단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생성된 전기장이 매우 강하다고 가정하고 이 전자 흐름을 관찰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전자는 구멍과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대기 지역이 모든 구멍이 채워진 후 전자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아래에는 모든 구멍이 채워져 있었지만 자유전자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공핍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공핍 지역 장벽을 부수고 전자의 흐름을 위한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서와 같이 전원을 적용하면 전자는 쉽게 흐릅니다. 모스펫이 온 상태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트랜지스터 단자의 이름을 전자흐름의 특성과 쉽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 전압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장이 약해지고 채널 형성이 없어져 전자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제어하기만 하면 모스펫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스펫이 스위치로 작동하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 기반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보세요. 회로의 서미스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감소합니다. 서미스터에서 초기에는 높은 서미스터 저항으로 인해 게이트의 전압이 낮으며 이는 모스펫을 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서미스터의 저항이 감소하여 높은 게이트 전압이 발생하고 모스펫과 알람이 켜집니다. 모스펫은 디지털 메모리와 디지털 처리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는 4개의 모스펫이 결합되어 정적 램의 기본 메모리 요소를 형성하고 최저 수준의 모스펫은 논리 회로를 형성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게이트가 결합되어 수천 개의 논리 및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처리 단위를 형성합니다. BJT와는 달리 모스펫은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가지므로 수백만 개의 모스펫을 단일 웨이퍼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BJT는 전원을 켤 때 주 전류의 일부를 낭비합니다. 이러한 전력 소모량은 모스펫에는 없습니다. 모스펫의 또 다른 장점은 구멍이든 전자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충전 캐리어로만 작동되기 때문에 소음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펫이 디지털 전자공학에서 선택받은 인기의 이유입니다. 이 비디오가 모스펫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개요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patreon.com에서 저희를 지원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